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교재 81페이지에 87의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요. 1번이 답이고,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에 보관 비용.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에요. 경우 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 생산하게 되면 공정이 1공정, 2공정, 3공정 있을 수 있거든. 그럼 1공정에서 만들었는데 2공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기간 거치는 거야. 숙성기간.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숙성기간 거치기 위해서 보관하면서 보관비용 발생하는 것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야. 응? 근데 공장의 어떤 기계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건 이제 기계 관리 잘 안 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비정상적인 것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응? 그래서 2번은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재고자산의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원래 그 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요. 판매원가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지? 판매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 맞는 거고. 두 번째,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정기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해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1번 틀렸죠. 합정기형은 우리가 무슨 급여라고?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죠.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1번이 틀렸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합정급여형일 때, 그지? 합정급여형.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만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자산 감목으로 표시하고요.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합니다. 합정급여형은 그 회사가 회사 명의로 적립하는 거고, 그지? 합정기여형은 직업 명의로 적립하는 거예요. 2번 답은 1번이고, 3번.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도리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해서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하고,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업상 등으로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 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순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 원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및 대여 채권, 그 다음에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여기 매출채권 및 수출채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금융자산이 얘기합니다. 금융자산. 여기에 반대가 이제 무슨 부채? 금융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사 번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 해계의 낡은 창고를 7억 원에 구입하였다. 창고를 구입했는데 토지 가격은 5억, 건물 가격은 2억 원인데 기존 건물 철거하기 위해 철거 비용 2천만 원과 토지의 정지 비용 800만 원 지출하였고 철거 건물의 잔존 폐물을 500만 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우리 아까 설명한 건데 신축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그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다가 구건물 구입 후 구건물 철거 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 가산. 단 잔존 폐물 처분 수익은 취득원가 차감이죠. 그 지금 토지만 필요한데 토지만 없으니까 오래된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와서 그 건물 철거한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건물 가격도 토지의 취득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가격도. 토지 사는 금액에 지금 건물도 같이 따라온 거니까.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 가격 5억. 토지만 필요한데 건물도 같이 샀으니까 그지? 건물 2억. 그 다음에 철거 비용 2천만 원. 폐물을 팔아서 500만 원 받았으면 폐물 처분 수익 500만 원 빼주면 그러면 7억 1,500만 원이 되겠네. 7억 1,500만 원. 아닌가? 금액이 잘못했나? 7억. 토지 정지 비용이 있구나. 토지 정지 비용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7억 2,800만 원에서 폐물 처분 수익 500만 원 빼니까 7억 2,300만 원이 취득원가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없어요. 건물은 취득가 동시 철거했으므로 건물 취득가액도 토지 취득원가의 가산입니다.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답은 3번.
5번. 세무는 2020년 7월 1일 한라에 4억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 공사 대금은 2억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2년도까지 4억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2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진행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단기 공사 수익, 단기 공사 원가, 단기 공사 이익. 여기다가 세 칸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20년하고 21년은 묶을게요, 그냥.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2022년도. 자, 2020년도에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20년도하고 21년도 묶으면 1억 3,500이에요. 1억 3,500.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4,800만 원이 공사 원가고, 진행률은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 1억 3,500만 원이 발생했고 20년도하고 21년도 합쳐서 나누기 총 추정 공사 원가. 총 추정 공사 원가는 공사가 공사 완료 전이면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는 실제. 근데 앞으로 발생할 거는 실제를 알아 몰라. 앞으로 발생할 거는 모르니까 장래에 발생할 추정 공사 원가를 더한 걸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되는 거고,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음? 완료가 됐다면 단기 발생 누적 공사 원가,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 전부 다 실제. 공사 끝났으면 실제 발생한 원가가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되는 거 어차피 100%니까. 그럼 여기 이해 봐봐요. 이제 21년도까지 얼마의 공사 원가 들어갔냐면 1억 3,500만 원 들어갔죠. 실제, 그지? 그리고 21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래? 4,500. 그러니까 20년도 입장에서는 4,500에다가 1억 4천. 그지? 20년도에는 그럼 똑같나? 1억 8,500? 다르죠. 여기는 1억 8,500인데 1억 3,500에다가 4,500 더하니까 1억 8천이죠. 그지? 바뀔 수 있는 이유 이해 갈까요?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실제 공사 원가와 추정은 다를 수 있어요. 응? 어쨌든 21년도까지 입장으로 보면
실제가 1억 3,500, 거기다가 추정 4,500 더하면 1억 8천이야. 1억 8천. 여기 1억 8천만 원. 그럼 1억 3,5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21년도까지 진행률이 75%. 75%. 그럼 21년도까지 공사 수익은 보급액이 2억이에요. 2억 곱하기 진행률 75%, 0.75 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을 빼주면 돼. 전기까지 인식한 게 있으면. 여기는 20년도, 21년도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 결국 21년도까지 1억 5천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한 거예요. 2억 원의 75% 이해 갈까요? 그럼 전년도 21년도까지 공사 이익은 1,500만 원이 나온 거고 22년도에는 실제가 다 얼마야? 실제가 4,500, 9,000, 4,800. 그러면 1억 3,500만 원에다가 21년도까지 그지? 22년도에 4,800만 원 들어갔으니까 1억 8,300만 원. 여기는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단기 누적 공사원가도 1억 8,300이고 총 추정도 1억 8,300이고 어차피 진행률은 100%예요. 100%. 이해 갈까요? 보급액 2억에 여기 100% 100% 하면 결국은 2억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전년도까지 이미 얼마를 1억 5천만 원 인식했으니까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 1억 5천만 원을 빼주면 이번 연도에는 추가로 얼마만 더 5천만 원만 더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번 연도 실제 공사원가가 4,800만 원이니까 공사 이익은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근데 물어보는 게 이번 연도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 물어봤으니까 4번 3번이 되겠죠. 3번이. 여기까지 해서 87의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까지 끝났고요.